안녕하세요, 주간노바의 쭈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23 시즌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스몰 포워드 선수 10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fadeaway.com과 spotrac.com을 참고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부터는 차기 시즌 연봉만 하나로 기재가 되는데요. 매일 변하는 환율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23 시즌 연봉 관련 영상을 처음 보시는 거라면 지난 영상들을 먼저 시청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0위는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직전 시즌 올 NBA 퍼스트 팀 선정, 시즌 MVP 투표 전체 6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 파이널 준우승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테이텀이 차기 시즌 받을 연봉은 약 3,030만 달러 규모로 하나로 치면 419억 7,651만 1,74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해당 업적을 달성한 1998년생의 젊은 선수가 이 스몰 포워드 포지션 연봉 순위 10위라는 점이 일단 말도 안 되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계약 이후에 자연스럽게 슈퍼맥스 계약 조건까지 달성, 해당 계약도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 테이텀이 2020-21 시즌 올 NBA 팀의 이름을 올렸다면 해당 계약 규모는 전체 셀러리 캡의 25%인 현재와는 다른 5년 1억 9,560만 달러 규모로 로즈 룰이 적용된 30%로 전환되었을 겁니다. 9위는 덴버 너게츠의 마이클 포터 주니어입니다. 일단 이 선수가 차기 시즌 받을 금액은 약 3,100만 달러 정도로 하나로 환산한다면 427억 5,371만 6,250원이며 앞선 순위에 있던 테이텀보다 1년 늦게 드래프트 되었기 때문에 연봉이 더 높은 NBA에서 아주 흔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을 떠나 데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상 변수를 피하지 못하고 있기에 해당 금액은 명백한 오버페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경기에 뛰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본인 피셜로는 현재 몸 상태가 100%라고 하지만 부상 부위가 허리이고 고질적이라는 점에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물론 건강하게 돌아오더라도 과장 보태서 케빈 듀란트 수준의 공격력을 장착해야 손실이 없는 그의 수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포터 주니어의 마지막 해 계약이 비보장인데요. 보장 조건이 꽤 많이 있어서 요약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덴버가 특급 유망주로 불리던 그의 잠재력에 그래도 기대를 걸고 넣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수비수? 8위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브랜든 잉그램입니다. 데뷔 시즌에 비해 자유투 성공률이 거의 20% 이상 올라간 잉그램이 차기 시즌 받을 연봉은 약 3,200만 달러로 하나로 환산한다면 437억 7,277만 9,800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자이언 윌리엄슨과 함께 팀의 미래로 자리를 잡은 선수이자 일단 경기에 뛰지 못하는 자이언보다 훨씬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금액은 적당해 보이네요. 지난 시즌 초반 과도한 역할 분배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 역시 CJ 맥컬럼의 합류로 인해 어느정도 개선되었죠. 무엇보다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1번 시드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주가가 더욱 상승했습니다. 차기 시즌 서부 컨퍼런스의 다크호스로 뉴올리언스가 뽑히고 있는 만큼 잉그램의 7번째 시즌은 굉장히 기대됩니다. 7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위긴스의 차기 시즌 연봉은 약 3,400만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464억 9,199만 2,910원입니다. 아무리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올스타 주전, NBA 우승에 일조한 포워드라 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활약을 떠올리면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위긴스의 전투적인 플레이가 없었다면 과연 골든스테이트가 보스턴 셀틱스와의 파이널 시리즈를 6차전에서 마무리 지었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죠. 여기에 1옵션에 대한 욕심도 적은 편에 현대농구가 원하는 포워드라 모두가 탐낼 만한 자원임은 확실하나 역시나 적절한 연봉이냐를 본다면 굉장히 어렵네요. 이 골든스테이트가 계약 마지막 해에 위긴스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6위는 마이애미 히트의 지미 버틀러입니다. 정규 시즌에는 준수한 올스타, 플레이오프에 가면 S급 슈퍼스타가 되는 선수죠. 실제로 버틀러는 2021-22 시즌 이런 기록을 올렸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선 정확히 평균 3분 정도를 더 뛰며 득점은 6점, 3점 10%를 포함한 야투율은 2.6%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틀러가 차기 시즌 받게 될 약 3,800만 달러, 한화 520억 7,451만 3,900원의 연봉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다음 시즌부터 시작되는 저 엄청난 규모의 연봉이 플레이오프를 생각한다면 비싸지만 적당하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참고로 버틀러의 차기 시즌 연봉은 2019년에 맺은 계약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며 플레이 옵션을 활용한 금액입니다. 큰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슈퍼스타는 확실하지만 1989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 뱀 아데바요가 버틀러를 도울 확실한 2옵션인가에 대한 의문에 있어 연봉을 떠나 우승 여부를 다룬다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5위는 미러키 벅스의 크리스 미들턴입니다. 미들턴은 2019년 5년 1억 7,750만 달러 규모의 맥스 계약을 맺었고 차기 시즌은 이 계약의 4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연봉 약 3,800만 달러, 하나 524억 8,246만 5,708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약 당시만 해도 오버페이라는 말이 정말 많았는데요.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함께 구단을 9시즌 동안 이끌며 결국 우승까지 달성했다는 점, 2021년 야니스의 부상에도 팀을 이끌고 파이널에 진출시킨 점, 직전 시즌에도 올스타에 선정되며 팀 내 메인 스코어러 역할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 같습니다. 무엇보다 2라운드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미들턴의 부재가 없었다면 이란 말도 많았던 만큼 관건은 차기 시즌 종료 후에 연장 계약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4위는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인해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렸죠. 이로 인해 레너드는 4년 1억 7,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첫 해를 단 한 경기도 뛰지 않고 연봉만 챙기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약 두 번째 해가 되는 차기 시즌 레너드가 받는 연봉은 약 4,250만 달러로 하나로 환산한다면 587억 6,711만 6,436원이 됩니다. 부상 변수가 있었다곤 하지만 레너드급의 초 S급 선수에게 당연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해당 계약에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레너드가 4년 계약을 맺은 이유는 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만약 플레이 옵션을 넣은 2년 계약이었다면 해당 계약 후 버드 조항을 확보해 5년 계약을 맺었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돈을 확보하면 포커스를 뒀으면 둘 다 맞는데 아마 본인의 부상 변수를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3위는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못했지만 지난 시즌 조지가 팔꿈치 부상으로 인한 결장보다 더 싫었을 결장은 바이러스 결장이었을 겁니다. 만약 클리퍼스가 8번 시드를 두고 펼쳐진 지난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폴 조지의 프로토콜 변수가 없었고 1라운드 후반 레너드가 복귀하는 그림이 나왔다면 어땠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뭐 어쨌든 이미 결과는 나왔고 클리퍼스는 해당 경기에 패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죠. 조지가 차기 시즌 받을 연봉은 앞서 언급한 동료 카와이 레너드보다 76달러가 많은 약 4,250만 달러 규모로 하나로 치면 587억 6,722만 1,544원입니다. 두 선수 모두 35%에 달하는 맥스 계약 대상자임에도 금액이 다른 이유는 연봉 인상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리버드 조항과 레리버드 조항의 차이인데 셀러리킥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장기간에 걸쳐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조지 역시 팀의 1, 2옵션을 맡은 선수로 해당 금액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사치세는 껌값이라는 듯한 운영을 하고 있죠. 참고로 클리퍼스의 차기 시즌 셀러리킥 규모는 약 1억 9,500만 달러로 이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 약 600만 달러가 높은 금액입니다. 2위는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입니다. 15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듀란트가 받게 될 연봉은 약 4,300만 달러, 한화로 594억 2,729만 5,635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듀란트의 실력과 이름값을 본다면 아직까진 적당한 금액으로 보이며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을 당한 선수가 부상 이후에 두 번이나 맥스 계약을 따낸 건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기 시즌의 연봉은 2021년 맺은 4년 1억 9,200만 달러 연장 계약의 첫 해이며 이 계약에는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듀란트는 이 계약에 약 515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시즌별로 적용된 규모는 4년 1억 9,800만 달러로 변하고 제가 재밌다고 말한 부분은 바로 인센티브 지급 조건입니다. 만약 듀란트가 계약 기간 동안 시즌당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을 달성한다면 시즌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인데요. 역시 시즌이 지날수록 인센티브가 조금씩 높아지네요. 지금이야 듀란트에겐 쉬워 보이지만 과연 이 조건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블록버스터급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였던 듀란트인데요. 잔류가 결정되었고 브루클린의 전력이 꽤 막강한 만큼 변수가 많은 두 친구를 데리고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랍니다. 대망의 1위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1984년생 노장이 1위네요. 르브론이 차기 시즌 받게 될 연봉은 약 4,450만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615억 890만 8,404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 그냥 반올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청담동에 있는 전용 면적 123평의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며 약 169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를 세 채 사고도 108억 원이 남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좀 더 쉽게 체감하려면 요즘 배달
팁 때문에 25,000원에 달하는 치킨을 246만 356번 정도 먹을 수 있으며 1일 1닭을 해도 6,740년을 살아야 다 채울 수 있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르브론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까울 수 있는 금액이지만 르브론의 실력을 본다면 당연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뭐 길게 본다면 단기 계약이기도 하고 르브론의 티켓 파워도 있으니 레이커스가 저 연봉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뭐 말이 나온 김에 르브론이 NBA에서 총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19번의 시즌을 뛴 르브론은 지금까지 약 3억 8,700만 달러를 벌었고 이를 하나로 환산한다면 무려 5,357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평균 연봉으로 치면 대충 28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체감이 확 되고 NBA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느껴지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팀 동료인 러셀 웨스트브룩은 르브론보다 많은 약 650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2-23 시즌 스몰 포워드 선수들의 연봉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S급 선수들이 많고 대부분 합당한 금액이라고 느껴져서 조금은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워 포워드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 I wanna stay fire.